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쉽게 배우는 ASP.NET MVC 버전 2.0에 대한 강좌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MVC 강좌를 제가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요. 기존의 ASP.NET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ASP.NET MVC 강좌는 기존의 ASP.NET 기초 ASP.NET 3.5라든가 ASP.NET 4.0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ASP.NET 파트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파트에다가 제가 MVC 프레임워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MVC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ASP.NET에 대한 기초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MVC를 한번 한번 해보죠. 자, ASP.NET MVC 프레임워크라는 걸 우리가 학습할 텐데요.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면, 자, 기존에 ASP.NET이라고 하면 프레임워크가 단일 프레임워크였었습니다. 자, 웹폼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폼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기존의 ASP.NET을 우리가 그냥 단지 통틀어서 ASP.NET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뭐 새로운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MVC라는 MVC 프레임워크에 맞게 MVC 패턴에 맞게 새롭게 프레임워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MS 기반으로 단넷 기반의 웹 개발 관련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SP.NET 웹폼, 그 다음에 ASP.NET MVC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릴 내용은 ASP.NET MVC 프레임워크 쪽이라는 거죠. 자, ASP.NET MVC에 대한 버전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0 버전과 2.0 버전이 있고요. 1.0 버전은 2009년도 3월, 2.0 버전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2010년도 3월에 정식 버전이 발매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MVC 프레임워크로 이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MVC 프레임워크 2.0부터가 이제 실제로 사용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 버전 때는 약간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제 많이 배포가 됐다면 1.0 때 요구사항 뭐 이제 개선점이라든가 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2.0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웹폼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제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MVC 프레임워크, MVC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한다면 ASP.NET MVC 프레임워크 2.0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전에 그러면 ASP.NET MVC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전체로 다뤄봤던 게 ASP.NET이라는 거죠. 자, 웹폼의 역사라고 이제 크게 이름을 정해봤는데 웹폼이라는 거는 ASP.NET은 웹폼이 ASP.NET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ASP.NET은 크게 두 가지, 웹폼이 있고 MVC 프레임워크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웹폼이라는 건 기존의 클래식 ASP라고 이제 이름이 정하는데 ASP.NET이 아니라 ASP 3.0을 대체했던 게 웹폼이었고요. 스크립트가 아닌 강력한 타입 시스템, 뭐 단넷 프레임워크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객체 지향으로 이제 추상화 기능이 가능하고 뭐 더블 클릭, 뭐 버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폼이라는 거는 뭐 1990년대 후반에 설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넷이 나오면서 단넷의 핵심이 뭐 C샵이라는 언어와 ASP.NET이 단넷의 가장 큰 핵심 단어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웹 표준 지향이 요구되고 웹폼이 설계되고 나서 이제 더 웹 표준에 대한 지향이 요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래밍이 이제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웹폼보다는 MVC 프레임워크가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타 ASP.NET 쪽은 아니더라도 기타 MVC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스트러처라든가 뭐 루비 온 레인지라든가 뭐 장고 같은 또 다른 MVC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단넷 기반이라면 단넷의 ASP.NET 웹폼으로 웹 개발할 거냐, 단넷의 ASP.NET MVC로 개발할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개발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ASP.NET 패밀리라고 이제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ASP.NET 같은 경우는 코어 런타임은 동일하게 같이 사용합니다. ASP.NET 코어는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저 위에 잠깐 보면 ASP.NET 다이나믹 데이터라든가 ASP.NET AJAX 같은 경우도 역시 ASP.NET 웹폼하고 ASP.NET MVC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MVC하고 웹폼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 개 짝꿍으로 해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제 MVC를 포함해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이 전체를 같이 놓고 개발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ASP.NET 패밀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다뤄드리는 부분 여기 파트에 중점이 둔다는 거죠. ASP.NET MVC. 기존에 제 많은 강좌 중에서는 ASP.NET 웹폼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뭐 ASP.NET 뭐 AJAX라든가 다이나믹 데이터에 대해서 다뤘어요. 기타 기본 모든 명령어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거 ASP.NET MVC 프레임워크 쪽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SP.NET MVC의 설계 목적은 무엇이냐? 웹폼 대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웹폼과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웹폼을 사용하려면 웹폼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MVC를 사용하려면 MVC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 회사 정책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개발자의 뭐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번에 MVC로 한번 가보겠어. 난 이번에 뭐 웹폼으로 가보겠어. 이런 식으로 개발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ASP.NET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 뭐 마스터 페이지라든가 캐싱이라든가 세션이라든가 프로바이더 개념 같은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요 그림 그대로 ASP.NET 코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린 URL과 클린 HTML을 제공해 준다는 거. 그래서 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URL을 제공해 준다든가 깔끔한 URL을 제공해 준다라든가 그 웹폼에서 지저분하게 많은 태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생성한 HTML만 만들어질 수 있는 클린 HTML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성 개념이 있죠. 뭐 플러그인 가능한 뷰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속 배울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뷰 엔진을 여러분들이 기본 엔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다른 엔진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컨트롤러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컨트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MVC 프레임워크가 기존 웹폼보다 그 좀 더 테스트하기 용이한 테스트 드리븐 뭐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가 좀 더 낫다라는 거. 웹폼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 면에서는 웹폼이 낫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 면에서는 오히려 MVC 쪽이 낫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그 환경,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그 MVC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생산성 면에서 어쨌든 웹폼이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면에서는 MVC가 낫다라는 거. 자,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MVC라는 단어가 요거에서 유래됐죠.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요 세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MVC 패턴이 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뭐 개발 패턴 중에서 하나로 MVC 패턴인데 뭐 최근에 웹 개발에서 다시금 뭐 각광받게 되는 게 MVC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를 알아가는 게 MVC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개 챕터씩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 볼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단어 정의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라는 거는요. 예전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개발할 때 3계층 개발한다, N계층 개발한다 했을 때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흔히 발음할 때 데이터 액세스 또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건데 덱단과 비즈단을 일컬는 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굳이 따지자면 모델을 우리는 그냥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로 하게 되면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로 보게 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의미는 달리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데이터 입출력 기능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모델로 보자. 그래서 이제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와 액세스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나타내고 업데이트해주는 부분, CRUD를 주로 처리해주는 부분이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죠. UI 단이죠. 그래서 뷰 엔진이 따로 있고 이제 한 것처럼 이제 UI 단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즉 사용자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뷰는 모델의 컨텐츠, 실제 어떤 보여지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외양, 겉에 보여지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델이란 단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렌더링하는 역할하는 게 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하는 게 모델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된다는 거죠. 모델에서 출력해라 하면 이제 뷰 엔진에서 출력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뷰는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영역하는 거, 사용자 눈에 보여지는 파트를 우리는 뷰라고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낼 수 있고요. 자, 컨트롤러는 어떻게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관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어떻게 보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그 웹사이트의 입력간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가 모든 것,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를 컨트롤러가 알아서 모델이라든가 뷰한테 넘겨줘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컨트롤러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패턴의 연결고리, 핵심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조작하고 어떤 UI를 보여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컨트롤 역할이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고 어떤 UI로 출력할 건지 어떤 뷰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 그래서 MVC 중에서 컨트롤러가 어떻게 보면 관문 역할을 해주는 거. 어떤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관문 역할을 해준다. 이게 컨트롤러다. 자, 다음 그러면 간단하게 MVC 프로세스의 ASP.NET MVC의 프로세스 흐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뭐 HTTP 사용자의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컨트롤러가 받아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받아서 시작 클래스가 받아서 자, 어떤 모델을 가져다 사용할 건지를 받아서 그걸 어떠한 뷰 엔진, 어떠한 모양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건지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HTTP 리퀘스트를 받으면 컨트롤러가 받아서 모델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출력해준다. 이런 흐름으로 사용자한테 처리를 해주는 게 ASP.NET MVC 프로세스의 흐름이라는 거. 자, 요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컨트롤러 만들어 나갈 거고 모델 만들어 나갈 거고 그에 따른 뷰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MVC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나가고 요 방법대로 개발을 할 거라는 거죠. 기존의 웹폼하고는 조금 더 틀린 개념이에요.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UI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를 컨트롤러가 받는다라는 거. 특정 웹폼이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 UI를 특정한 컨트롤러가 먼저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모양을 결정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자, ASP.NET 현재 ASP.NET MVC 2.0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 정식 버전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ASP.NET MVC2의 주요 내용은 ASP.NET 4.0과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ASP.NET MVC2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돼요. 그때 어떤 새로운 특징들이 있는데요. 뭐 유효성 검사를 강화했다든가 뭐 HTML 헬퍼에 대해서 좀 더 뭐 이제 람다식을 제공해주는 헬퍼를 제공한다든가 뭐 템플릿화된 HTML 헬퍼 뭐 이제 에어리어를 사용해서 특정 폴더에 MVC를 따로 구현할 수 있다든가 뭐 에이싱크 컨트롤러라는 것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기본 MVC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요. 이런 단어들은 뒷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 개, 뭐, 예를 들면 한 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이런 특징들이 있겠구나. 어쨌든 좋은 기능들이 더 추가되었나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ASP.NET MVC 개발 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으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서비스 팩 첫 번째 버전으로 개발할 거냐, 또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라든가, 또는 뭐 웹 플랫폼 인스톨러라고 해가지고 웹 플랫폼 인스톨러에도 ASP.NET MVC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포커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포커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서비스 팩 첫 번째 버전의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제가 강의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비주얼 MVC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서비스 팩 첫 번째 버전이 설치된 그 개발 도구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ASP.NET MVC에 대한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항상 지금까지 ASP.NET MVC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NET 개발, 뭐 C#이라든가 ASP.NET이라든가 공부해 오셨다면, 뭐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다 그 ASP.NET 사이트, ASP.NET 사이트에서 뭐 WPF라든가 윈폼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NET에서, 웹서버는 IIS .NET에서, 실버라이트는 실버라이트 .NET에서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해당 사이트에 런 메뉴라든가 뭐 get started라는 메뉴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ASP.NET MVC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ASP.NET MVC라는 경로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면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이 설치되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의 서비스 팩 첫 번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ASP.NET MVC 프레임워크 2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은 설치를 하면 알아서 ASP.NET MVC2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건드려 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은 2010은 가장 이상적인 ASP.NET MVC2 개발 환경으로 제가 손꼽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자,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동영상에서만, 바로 보여드릴 동영상에서만 이걸로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요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ASP.NET MVC2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뒤로는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해서 개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08 환경에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ASP.NET MVC 사이트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P.NET 사이트에 왔고요. 자, ASP.NET 사이트에 와서 ASP.NET 사이트에 보니까 MVC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래서 MVC 메뉴를 클릭해 보면, 자, ASP.NET MVC 메뉴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이거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가 뭐 어떤 그 웹캐스트 동영상 강좌라든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SP.NET MVC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싶다면 뭐 메뉴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 있네요. 그래서 ASP.NET MVC를 다운로드 해라. 자, 해서 다운로드 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할 거냐,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할 거냐, 아니면 직접 ASP.NET MVC2를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거냐, 이렇게 메뉴가 나오네요. 자, 실험 삼아서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이제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직접 다운로드 경로를 치고 와서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다운로드 경로를 치고 와서 ASP.NET MVC2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직접 MVC2만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면,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경로를 잡고 들어보시면 직접 ASP.NET MVC2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웹 플랫폼 인스톨러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08과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사용하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주고 싶다면 여기 경로로 치고 들어가 보면 자동적으로 ASP.NET MVC2 RTM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ASP.NET MVC 비주얼 스튜디오 2008
exe라고 해서 이제 2.5MB 안 되네요.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0을 사용한다 하시면 이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거에서 얘 ASP.NET MVC2 비주얼 스튜디오 2008 exe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사용자를 위한 거고, 이 경로는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사용자를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용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사용한다면 따로 설치해 줄 필요가 없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사용자만 얘를 따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어느 경로에서? 여기 경로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운로드를 제가 뭐 2.5MB 짜리니까 여기 경로에서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치해서 간단하게 MVC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SP.NET MVC 비주얼 스튜디오 2008용으로 이제 exe 파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08에 대해서 동의함 눌러서 설치를 한번 진행해보면요. ASP.NET MVC2 셋업을 실행해보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08용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치가 됐고요. 마치 버튼 누르고, 그래서 어디로 가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08 메뉴로 가서, 자, 2010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08 메뉴로 가서 웹 개발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자, 파일의 새 프로젝트에 가보면 기존에 없었던 거, 웹 탭에 가보면 기존에 뭐가 없었냐면, 기존에는 ASP.NET MVC2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겼죠. 그래서 새 웹사이트에는 이제 뭐 MVC는 웹사이트 개념이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념이고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에 웹 탭에 ASP.NET MVC2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MVC C 드라이브에 MVC ASP.NET MVC란 폴더 안에다가 주로 ASP.NET MVC란 폴더에다가 주로 개발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MVC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08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MVC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폴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홈 컨트롤러.cs 파일에서 자, Welcome to ASP.NET MVC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냥 ASP.NET MVC2 설치 완성이라고 이제 저장하고 나서 그냥 F5번 눌러서 실행하면 이 메시지가 실행될 겁니다. 디버깅 하고요. 실행시켜보면 로컬호스트의 특정 포트에 자, 웹사이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SP.NET MVC2 설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화면에 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되면 여러분들 환경에 ASP.NET 2.0 비주얼 스튜디오 2008 환경에 ASP.NET 2.0 MVC2 환경이 ASP.NET 2.0이 아니라 ASP.NET MVC2 환경이 설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ASP.NET MVC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폴더가 쭉 나열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고요. MVC라는 이름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jQuery는 1.4.1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 버전이죠. 이렇게 홈 폴더, 쉐어드 폴더, 어카운트 폴더, 이렇게 뷰스란 폴더, 스크립트 폴더, 모델 폴더, 컨트롤더 폴더, 컨텐츠 폴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을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의 서비스 팩 첫 번째 버전, 그 다음에 ASP.NET MVC 프레임워크 2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ASP.NET
MVC 프레임워크로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 F5번 눌러서 사이트 뜨는 것까지만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저랑 같이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 놓고 계시면 저랑 같이 한번 그 ASP.NET MVC2를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사용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2008이라든가 2010 사용해서 MVC2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이고요. ASP.NET MVC에 대해서 그 개발 환경 구축까지만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 설명해 놓은 단어들 모델, 뷰, 컨트롤러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학습해 나갈 거니까요. 다만 미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C샵이라든가 ASP.NET 기초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ASP.NET MVC가 웹폼하고 따로라고 해도 또 다른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기존의 ASP.NET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MVC는 반드시 학습하실 때 ASP.NET 웹폼을 학습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셔야지 좀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선수학습으로 ASP.NET 웹폼 기초를 선수학습으로 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